아무래도 내가 너무 열심히 비유와 연설을 늘어놓기에 정신이 팔려서 그 아이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자네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잊은 것 같네. 어제 편지에서 자네에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한 대로 나는 회화적인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그 쟁기에 걸터 앉은 채 2시간이나 그대로 있었다네. 이윽고 저녁때가 다 되었을 때 주부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그 아이들에게 급히 다가왔지. 아이들은 그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얌전히 있었던 거야. 그 여자는 한 손에 작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아이들을 보고 멀리서부터 큰 소리를 지르더군. 필립, 너는 정말 착하구나. 그리고 또 나에게도 눈인사를 했네. 나도 눈인사를 하며 일어나서 그녀 곁으로 다가가 아이들의 어머니냐고 물었다네.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하고는 큰아이한테 흰빵 반쪽을 준 다음 갓난아기를 안아 올리더니 어머니다운 애정을 담아 키스를 하더군. 그녀는 말했네. 필립에게 아기를 맡겨놓고서 제일 큰애만 데리고 시내에 갔었지요. 흰빵이며 설탕, 죽을 쓸 냄비를 사려고요. 하고 보니 뚜껑이 떨어져서 열린 그 바구니 속에 그 물건들이 다 들어있었다네. 한스, 이것이 갓난아기의 이름이었네. 한스에게 오늘 저녁에 수프를 끓여주려고요. 어제 남은 죽을 서로 먹으려고 필립과 싸우다가 개구쟁이 큰아이 녀석이 냄비를 깨뜨려 버렸거든요. 큰아들은 어디에 있느냐고 나는 물었지. 풀밭에서 2-3마리의 거위를 뒤쫓고 있노라고 그녀는 대답했는데 그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큰아들이 뛰어나오더니 바로 아랫동생에게 개암나무 가지를 선물하는 것이었네. 나는 그녀와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그녀는 그 마을의 학교 교사의 딸이며 그녀의 남편은 사촌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스위스 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모두들 어떻게든 해서 남편을 속이려 한 거예요. 하고 그녀는 말을 이었네. 남편이 편지를 몇 번이나 보냈는데도 답장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직접 떠난 거지요. 어쩌는 일이나 생기지 말아야 할 텐데 남편한테서 도무지 소식이 없어서요. 나는 그녀와 그대로 헤어지기가 서운해서 2 아들에게 1크로이처르씩을 주고 갓난아기를 위해서도 1크로이처르를 그 어머니에게 주면서 시내에 나가거든 수프에 곁들일 흰빵을 사다 주라고 말했다네. 그런 다음 우리는 헤어졌어. 사랑하는 버시여, 고백하거니와 도저히 내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을 때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음속의 동요도 진정되곤 한다네. 그들은 안락한 평온 속에서 그들의 비좁은 생활 범위 속에서 그날그날을 그저 살아가며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겨울이 왔구나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생각을 갖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야. 그때 이후로 나는 곧잘 그곳에 간다네. 아이들은 이제 나하고 아주 정이 들어서 내가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는 설탕을 얻어먹고 저녁에는 버터빵과 우유를 나눠 마시곤 한다네. 일요일에는 그들에게 1크로이처르씩을 꼭꼭 주기로 하고 있네. 예배 시간이 지났는데도 내가 거기 가지 못했을 때에는 레스토랑 안주인에게 나 대신 그들에게 돈을 주라고 부탁을 해두었네. 아이들은 나하고 여간 정이 든 게 아니어서 스스럼 없이 나에게 온갖 이야기를 다 해준다네. 특히 마을 아이들이 많이 모였을 때면 그들의 드센 감정과 욕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해준다네. 아이들이 이 훌륭한 신사에게 폐를 끼치지나 않을까 해서 아이들의 어머니가 무척 신경을 쓰는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일이 나로서는 힘이 들었다네. 5월 30일, 지난번에 내가 그림에 대해서 말한 것은 문학에도 그대로 들어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네. 멋진 대목을 찾아내어 그것을 대담하게 표현하면 되는 걸세. 그렇게 하면 적은 말로써 많은 것을 나타낼 수가 있지. 내가 오늘 목격한 광경을 그대로 묘사한다면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화가 될 것임에 틀림없네.
그러나 문학인이 신이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연현상 그 자체에 흥미를 느끼면 됐지 구태여 그것을 손질할 필요가 어디 있겠나. 이러한 전제를 늘어놓았다고 해서 그야말로 대단한 일을 기대한다면 자네의 그 기대는 완전히 어긋날 걸세. 그토록 나를 열중시켰던 것은 어느 농가의 한 젊은 농사꾼에 지나지 않으니까 말일세. 내 이야기는 언제나 그렇듯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것이고 여느 때처럼 자네는 또 내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아무튼 그 무대는 역시 바라임인데 진귀한 일은 언제나 바라임에서 일어나니 참 희한한 일이지. 몇몇이 모여 커피를 마시고 있었네. 나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으므로 핑계를 대고 한데 어울리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었지. 농사꾼 차림의 한 젊은이가 그 근처의 농가에서 나오더니 지난번에 내가 걸터앉아서 스케치를 했던 그 쟁기를 손질하며 무엇인가 열심히 고치기 시작했네. 나는 그의 그런 모습에 흥미가 갔기 때문에 몇 마디 말을 걸어 그에게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았지. 우리는 곧 가까워졌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늘 그렇지만 금세 친해지고 말았지.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어떤 과부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데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네. 그 안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만 하면서 칭찬을 늘어놓는 것을 보고 나는 곧 이 청년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안주인을 사모하고 있음을 알아챘지. 그의 말에 의하면 그 안주인은 이제 젊진 않지만 첫 번째 결혼에서 너무도 시달림을 당했기 때문에 재혼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네. 그의 말투로 미루어 그 안주인이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다시 없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존재이며 또 첫 번째 결혼에서 겪은 쓰라린 사념을 지워버리기 위해서도 그녀가 자기를 선택해 주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 수 있었네. 이 청년의 티없는 연모의 정과 그 사랑과 성실성을 그대로 자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그의 말 한마디를 그대로 되풀이해야만 하겠지. 만일 나에게 천재적 시인의 재질이라도 있었다면 나는 그의 표정, 그의 아름다운 목소리, 남몰래 불길을 간직한 그의 눈초리를 역력히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을. 아니, 아무리 위대한 시인이라도 그의 태도와 표정 속에 어려있는 부드러움을 그대로 표현하기 쉽지 않았을 거야. 내가 아무리 묘사한다고 해도 결국 줄요하게 짝이 없는 글이 되고 말 것이네. 특히 내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내가 자기와 안주인과의 관계를 불륜으로 생각하지는 않을까, 안주인의 정숙한 처신을 의심하지는 않을까 하고 그가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일이었어. 안주인의 얼굴 생김새며 젊음의 매력은 이미 사라졌는데도 꼼짝없이 자기를 사로잡는 그녀의 몸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 청년의 태도가 얼마나 매력적이었던가 하는 것을 나는 다만 마음속으로 되풀이할 수 있을 뿐일세. 지금까지 안타까운 욕정과 뜨거운 소망이 이토록 순수하게 표현하는 것을 생각해 본 일도 꿈꾼 일도 없다네. 이러한 순수성과 진실을 생각하면 내 영혼은 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불타오른다네. 그토록 성실하고 사랑에 넘친 모습은 어디를 가도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네. 마치 그 불꽃이 나에게 옮겨 붓기라도 한 것처럼 숨가쁘고 애가 탄다네. 이런 소리 한다고 나를 나무랄 생각은 하지 말게. 나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그 여주인을 한번 만나볼 작정이네. 아니, 다시 생각해보니 그녀를 만나는 건 피하는 게 낫겠네. 애인의 눈을 통하여 그녀를 보는 편이 나을 것 같군. 직접 보면 지금 내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는 그녀와 딴판일 염려가 있으니까. 그 아름다운 환상을 무엇 때문에 깨뜨려 버릴 필요가 있단 말인가.